일상 속 소소한 행복을 전해드리는 소소공방입니다. 요즘 동화책을 즐겨 읽는 어른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 동화책 속에 따뜻하고 섬세한 글과 무엇보다 귀여운 캐릭터부터 마치 하나의 명화를 보는 듯한 이 책 속의 그림들은 우리에게 잊고 있었던 동심과 상상력을 일깨우며 잔잔한 미소를 짓게 하는데요. 이 시간 그림을 통해 세상에 온기를 전하고 싶다는 우리 지역의 그림책 작가 한 분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그가 전하는 그림책의 세계로 떠나볼까요? 그림책 작가 김한영입니다. 어린이 독자를 품고 있다는 점은 최고의 독자를 둔 것입니다. 어린이는 어른과 다르게 관습이나 권위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책이 나와서 세상을 조금 더 밝게, 조금 더 깊이 받아들이게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숲속에 포근히 자리 잡은 시골 마을. 이런 외딴 곳에 작가의 작업실이 있습니다. 가을을 조금이라도 더 붙잡아두고 싶은 마음 때문일까요? 작가는 작업실 안에도 가을을 불러들였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눈이 어두워져서 잘 안 보여요, 그림들이. 그래서 좀 채광이 좋은 데로 이렇게 옮겨서 새로 이제 작업실을 마련을 했는데, 젊었을 때는 이런 오지가 괜찮은데 나이가 드니까 사람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도 좀 봐야 되고. 가끔은 사람이 그립다지만 오롯이 그림과 대면하는 이 시간이 작가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자 행복인데요. 수많은 그림책을 통해 대중과 만나온 김한영 작가. 이름이 알려지게 된 건 2002년 출간된 마당을 나온 암탉이 세상의 빛을 보면서부터입니다. 병든 암탉, 잎사귀의 도전과 모험, 용기와 사랑을 담은 마당을 나온 암탉. 꿈을 찾아 거친 세상에 나온 후에도 꿋꿋이 살아가다 마침내 하늘로 날아오른다는 이야기인데요. 100만 부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며 화제가 됐었죠. 이 책이 그렇게 반응이 클지 몰랐죠. 그냥 저는 만약에 이 책이 뭐 독자들한테 읽히지 않더라도 저한테는 이런 동화책을 그린 게 한 100권이 넘는 시점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 권 중에 이제 한 권인 거죠, 저로서는. 그러고 오히려 그게 어색했죠. 그리고 그렇다고 그게 뭐 유명해졌다라고 생각도 못했던 것 같아요. 마당을 나온 암탉이 유명세를 타면서 김한영 작가를 원하는 곳도 많아졌지만 돈도 명예도 내 것이 아니라 느껴졌답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그림책 작업에 몰두하게 됐죠. 그 어린이 독자에 대한 부분이에요. 어린이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볼 수 있다는 거, 그게 아주 큰 매력이죠. 아주 어린 때 그 기억이 평생 가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이제 아주 중요하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들한테. 그림을 그리는 일만큼이나 요즘 김한영 작가를 설레게 하는 일이 또 있습니다. 분위기가 사뭇 진지한데요.
그림 그리기가 한창이네요. 있어야겠죠. 있어야 되겠는데 가라앉아. 근데 이거 지느러미 잘못 그려놔서 우측인데 어깨부리 하는데 이게 무슨 물고기예요? 몰라요. 그냥 그렸어. 잉어라고 그리려고 그렸었는데 잉어. 잘못 그렸어. 시민들이 그냥 그림을 뭘 명암법을 배운다든지 뭐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이분들이 보고 느끼고 했던 것들 그냥 그리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이 고마워가지고 생전 처음 해봤기 때문에 선생님 안 잊어요. 저 죽을 때까지. 그날 제가 손 붙잡고 그냥 그리자고 예, 했잖아요. 어디 가서 해본 게 없으니까요. 저. 풍계리 주민들에게 김환영 작가는 미술 선생님으로 통합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그림이라는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해줬죠. 그림은 그게 상관이 없거든요. 그냥 자기가 그냥 마음을 내서 연필을 잡고 그리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자신감이 좀 생기고 그림이 쌓여가고 이렇게 진행이 돼서 저기 이제 전시도 전시장이 하게 된 겁니다. 얼마 전 마을에 새로운 명소이자 자랑거리가 생겼습니다. 내세울 것 없다 여겼던 평범한 일상, 지나온 삶과 추억이 작품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사실 이곳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 마을 분들은 이제 풍년마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명으로는 풍계리라고 되어 있지만, 근데 마을의 그 좀 저지대 쪽이 굉장히 그 농토가 좋았던 데인데 그게 보령 때문에 잠겼어요. 그래서 마을의 일부만 지금 남아 있는 건데 그 잠긴 데에서 사시던 분들이 이리로 올라와서 이 마을을 이제 형성해 갖고 지내고 계시는 건데, 그래서 잠기다라는 말이 들어간 거고, 그다음에 다시 피어나다라는 거는 예전에 쓰던 마을 회관을 그 방치되어 있던 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새롭게 꾸미겠다고 마을 분들이 이제 결의를 해서 여기를 새롭게 꾸며서 이 공간을 살려낸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피어나다, 네, 그런 제목을 붙인 겁니다. 꿈엔들 잊힐 리 없는 고향을 보령호에 내어준 주민들. 차마 멀리 떠나지 못하고 오순도순 어울려 살고 있는데요. 조용하던 마을에 자연스레 스며든 미술의 바람. 덕분에 주민들의 일상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답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광산을 좀 많이 다녔어요. 이분하고 저분은 광부들이 이렇게 이제 석탄 캐는 거, 저기 한마디라는 거. 얼굴이 새까마서 가는 거야, 그죠? 왜 이렇게 여기 깜둥이들이 많냐고 했더니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다 하더라고. 배암 나온다고 나오랴. 물 차면 배암이 갈 데 없은 게 온다는 얘기예요, 집이로. 그래서 그냥 결혼하는데 여기다 두라니까. 물이 금방 들어와서 솥은 금방 뜯으면 가마솥도. 고향 땅에 깃든 누군가의 삶과 추억. 곳곳에 흩어진 빛바랜 기억들은 이제 그림으로 남아 다시 태어나 주민들의 그리움을 달래주고 있습니다. 정교하거나 화려하진 않아도 따뜻한 삶의 온기를 담은 그림들이야말로 김환영 작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이름 없이 살아가신 분들인데 스스로 삶에 대한 어떤 긍지나 이런 것들을 못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이름이 없는 분들한테 그 마이크를 대고 직접 그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의 그림을 이렇게 그리게 도와드리고, 그 일은 작가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 그림의 매력은 배우지 않은 그림들이 갖는 어떤 소박함, 그리고 또 진실함,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난 봄 보령의 아담한 미술관이 문을 열었는데요. 김환영 작가는 더 많은 사람이 미술과 가까워지길 바라며 관장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맡았습니다. 지금 여기 비움미술관에서 대관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관전이
그 매번 지금 3번째가 4번째인데 그때마다 이제 와서 그림을 봅니다. 이 보령에서 어떤 작가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그런 것도 볼 겸 비운미술관 제가 지금 관장으로 있는데 뭐 말이 관장이지 사실은 뭐 여기에 있는 꾸준히 일들 뭐 다 같이 하는 거죠. 예. 지난 5월 이곳에선 특별한 전시가 열렸습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해온 인생 그림책 수업의 결실을 선보인 겁니다. 저마다의 이야기를 한 권의 그림책으로 만드는 인생 그림책. 김환영 작가가 이렇듯 평범한 이들의 소리에 귀 기울인 건 청년 시절부터였습니다. 그 제도 미술이라는 게 재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서구 모더니즘 뭐 이런 거 중심인데 우리의 현실하고는 너무나 유리가 돼 있고 그래서 그런 거에 이제 문제의식이 되게 강했죠. 그래서 80년대 미술운동에 이제 일찍 가입을 하게 되고 그렇게 활동을 했는데 그때도 저희가 현장에 들어가서 그 시민 미술 이런 거를 그분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직접 들으려고 했던 시도가 80년대 초에 있었습니다. 저항의 불길이 전국의 대학가를 휩쓸던 1980년대. 내로라 하던 미술대학에서 제법 그림 좀 그리던 그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그림을 통해 세상과 맞서는 일뿐이었습니다. 그 무렵 평범한 이들의 일상을 그림에 담는 민중미술에 빠져들게 됐죠. 소박한 것에서 아름다움을 느낀다는 김환영 작가. 시골에서의 삶을 선택한 건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작업실 근처 기와집. 세월의 흔적이 깃든 정겨운 모습에 보자마자 매료됐다네요. 이 집이 아니었으면 여기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예. 이 집이 일단 외져가지고 값도 좀 우리 사정에 맞았고, 그리고 이 한옥을 제가 원체 좋아했어요. 미적으로도 아름답고, 그리고 이 집은 되게 뼈대가 튼튼한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여기 고쳐서 살면 되겠구나 이러고 여기 들어온 거죠. 최근 일이 많아지면서 보령 시내에도 집을 마련했지만 이곳에 있을 때 가장 마음이 편해진다는데요. 농사일은 해도 신기하기만 합니다. 약간 매콤한 게 맛있네요. 시골살이를 시작한 지도 23년. 우연히 하게 된 그림책 작업에 날로 명성은 높아졌지만 가슴 한켠 공허한 마음에 무작정 시골로 향했답니다. 마당을 나온 암탉 거의 다 밑그림이 좀 됐을 때쯤일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4월? 그때 이제 가평으로 들어갔죠. 농사일은 하루하루가 놀라움의 연속이었고 온몸의 감각들이 되살아나는 기분이었답니다. 잠시 잊고 있던 그림책이 다시 떠올랐죠. 제가 도시 살 때는 시골을 못 그렸어요. 농촌 삶을 모르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권정생 선생님의 빼떼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걸 좀 제대로 그려보려고 닭을 키웠죠. 닭 병아리 이제 장에서 사가지고, 그러니까 도시에서 내가 그릴 수 없었던 권정생 선생님 작품을 이제 쭉 보고 이제 그 작품을 제일 먼저 한 건데. 이 책은 깜장 병아리 빼떼기가 아궁이 불에 댄 후 겪는 눈물겨운 일생, 감동적인 성장 스토리를 담고 있는데요. 회화적이면서 강렬하지만 정겹고 따스한 특유의 화풍이 담겨 있습니다. 빼떼기 내용에 나오는 거를 다 이제 다 해봤거든요. 뭐 닭장도 져보고, 닭둥어리도 그 지프로 만들어 보고, 알도 받아보고, 병아리들 뭐 그 닭이 그 부화하는 것들 다 해봤는데 거기서 못 해본 게 딱 하나예요. 주인공 빼떼기가
불에 댄, 아궁이에 들어가서 불에 댄 아이였거든. 그걸 못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인데 뭐 다른 작가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지 않고 그릴 수가 있을까? 기본적으로 자기가 보는 거에서 출발한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본다라는 경험, 그런 자기 체험 없이 그리는 일이 가능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자연의 품에서 작품들은 더욱 날개를 달았습니다. 농촌 생활이 주는 감동과 설렘은 김환영 작가를 시인으로도 만들었죠. 그리고 그림책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세상과 소통해 왔습니다. 분주했던 걸음을 멈추고 자연이 건네는 이야기를 화폭에 담는 작가. 자연이 늘 위안을 주었듯 그림책을 통해 세상을 보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그림책을 쭉 하고 있는데 그림책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독자가 어린이기 때문에 어린이라는 존재는 그 자체로 되게 그 많은 질문을 하게 되는, 그리고 우리가 어린 시절을 다 겪었지만 어릴 때 기억이 평생 가기 때문에, 그리고 정확해야 되고 거짓이 없어야 되고. 김환영 작가가 세상에 보내는 그림책이라는 선물. 민들레 홀씨가 흩날려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듯 누군가의 가슴에 꽃으로 피어 사랑이 되기를, 그래서 세상에 온기를 전해주기를 바라며 오늘도 김환영 작가는 또다시 붓을 듭니다. 좀 더 좋은 그림 그리려고 하는 게 앞으로 여전히 숙제죠. 네, 오늘은 마당을 나온 암탉으로 유명한 김환영 그림책 작가와 함께 했는데요. 그의 소망처럼 그림이라는 선물, 또 그가 퍼뜨린 미술의 향기가 앞으로도 많은 이들의 가슴을 따스하게 보듬어 주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